결투 성적표 보여드립니다. KG 이니시스와 인포피아의 대결이었는데요. 한 주간 수익률입니다. 정용현 대리의 KG 이니시스 플러스 7.7% 기록하며 승리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대한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정용현 대리, 여의도 싱크탑 연구소 이정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에이스 먼저 해드려야 되겠죠. 정용현 대리의 KG 이니시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한 번의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결투에서 두 번째 나오는 종목이니까요. 네. 그랬는데 괜찮네요. 7.7%의 주간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0,000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봐요? 조금 더 갈까요? 네, 일단 스마트폰이 거의 전 국민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보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모바일 결제라는 시장은 지금부터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더 업사이드로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이버 결제와 같이 KG 이니시스는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테마이기 때문에 KG 이니시스가 마켓시어 1위 업체이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은 저평가 수준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목표가 도달에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수익을 안겨도 주고 있어요. KG 이니시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겠습니다. 이정현 팀장의 인포피아 살펴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중간 점검할 때 손절 가격 좀 올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큰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제 최저가가 손절가목 부근 정도였습니다. 손절가 살짝 좀 이탈됐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예, 일단은 추천드린 이후에 다음 날이었죠. 목요일 날 변동성을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굉장히 음봉으로서의 윗꼬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기존의 저가 매수 세력이라든가 당일날 단타 세력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이탈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후에는 이제 좀 수급적인 공백이 나타나면서 좀 크게 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입장에서 손절가를 상향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 대비해서 수급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기대감을 조금 더 축소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일부 물량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반등이 나오면 비중 줄이는 전략으로 좀 빠져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인포피아 점검해드렸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만나러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정현 팀장의 DK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DK락 어떤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까? 네, DK락은 아시다시피 이제 피팅 업체 중에 하나고요. 태광이나 송광밴드에 비해서 좀 중소형주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종목이 피팅 업체이 워낙 잘 알려진 만큼 종목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갖고 온 투자 포인트는 역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셰일가스 관련주로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DK락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어요. 가는 발이 더 갈까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다소 밀려난 것이 걱정스럽긴 한데 실적 부분은 괜찮은 거예요? 네, 일단은 2011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2012년 들어와서는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약간 줄어드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지금 국내 설비를 투자하면서 증설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팅 업체 특성상 마진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이제 스웨지록사, 파커사가 굉장히 고마진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피팅 업체들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DK락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21%가 나왔고요.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2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다는 게 좀 흥미로운 점인데요. 그리고 이 DK락의 투자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1조 거부로 알려진 이민주 회장이 투자를 한 회사라는 것입니다. 예, 최근 이민주 회장은 자원 개발에 이제 좀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2009년에 미국의 이제 석유 개발 회사인 스터링 에너지 USA 인수로 이제 자원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마샬라 세일가스 히추 프로그램이라든가 몇 가지 자원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STX 에너지를 지분을 인수하겠다 이런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팅 업체인 DK락을 또 선택해서 지분을 투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지금 이민주 회장은 자원 개발 사업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 관련된 기업 중에 피팅 업체인 DK락을 선택했다. 이 부분이 바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손절가, 목표가를 정해드리면 먼저 목표가로는 최근 전 고점 구간이죠. 1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단기적으로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오늘 종가 1,700원에서 약 3.5% 수준인 1,350원 정도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DK락 앞으로도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이번에는 정용현 대리의 J 콘텐트리 살피러 가겠습니다. 어떤 점이 좋던가요? 네, 일단 J 콘텐트리는 과거에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한 페이퍼 미디어 컴퍼니에서 최근에는 뭐 방송이나 영화, 뭐 미디어 컨텐츠 등으로 통해서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변모한 기업입니다. 일단 이 업체가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 자체가 영화 사업의 호조이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스파이더맨과 그다음에 도둑들이 1,200만 관객을 넘어섰는데 일단 이 J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일 개봉하는 이거 이병헌을 주연으로 하는 광해도 개봉하게 되는데 영화 사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J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타 동종 업체 대비해서 OP 마진도 한 5%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컨텐츠 업종 중에서 못 오른 종목 그리고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지금 한 영업이익 한 10% 정도가 나오는 그 잡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잡지 사업 부분도 작년까지는 그렇게 크다 그 부각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상당히 부각이 될 만한 그리고 재조명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매출이나 뭐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4,050억에 영업이익 한 51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 수치 자체는 PE 한 14배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는 한 PE 한 20배 이상은 받아야 되는 그 업종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4배, 내년 EPS로 따졌을 때는 한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쪽으로 많이 업사이드는 좀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력하게 좀 매수하시라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3.6%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처음 시세가 나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5,500원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하락이 시작됐던 부분 자체가 5,50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5,500원 설정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21선 부분인 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 콘텐트리 DK락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정용현 대리, 여의도 싱크탑 연구소 이정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